이 나이에 몸이 이렇게 반응하다니.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달빛만 스치는 고속버스 안. 낯선 남자의 손길이 제 허벅지를 타고 천천히 위로 오르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경험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충격적인 야간 버스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 올해 63세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 안의 모든 열정과 설렘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전남 해남에 계신 88세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해남으로 가는 밤 11시 40분 버스. 승객이 많지 않아 지정석 14번 창가를 배정받았죠. 무거운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올리려는데 팔에 힘이 없어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는 가볍게 가방을 들어 올려 짐칸에 얹어 주었죠. 그 짧은 순간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과 향기. 혼자 여행하시나 봐요? 네, 어머니 뵈러 갑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고향 벌초하러 가요.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눈빛에 차가웠던 제 마음 한켠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30분쯤 지나자 차 안조명이 꺼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그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새네요. 담요 드릴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피곤했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몸을 고쳐 앉는 줄 알았지만 곧 깨달았죠. 그의 손이 제 무릎 위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소리를 지를까, 손을 뿌리칠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서서히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손끝이 무릎을 스치고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깨어 계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죠.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의 손길은 담요 속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뜨겁게 젖어 있는 그곳을 살짝 스쳐가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군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숨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지고 오직 그의 손길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목포까지 남은 5시간 동안 저와 그 낯선 남자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끝이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하자 저는 피하듯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불에 댄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63세에 이런 표정을 짓게 될 줄이야. 찬물로 얼굴을 식히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라고 머릿속에서 외쳤지만 가슴속 한편에서는 이상한 기대감이 꿈틀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매점 쪽으로 걸었는데 바로 뒤에서 들려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커피 드실래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는 커피 2잔을 사서 휴게소 한쪽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나란히 앉으니
어색한 공기 속에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셨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저는 정혜성입니다. 올해 66, 광주에서 혼자 살아요. 저는 윤정이에요. 대구에 살고 있어요. 서로 이름을 알게 되니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랑 이렇게 앉아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네요. 그의 시선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버스 출발 방송이 들렸고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대가 됐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30분쯤 지나자 조명이 다시 꺼졌습니다. 이번엔 저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이 다가오길 기다렸습니다. 정희 씨,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담요 덮어드릴까요? 그가 가져온 담요를 제 무릎 위로 살포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담요 속으로 그의 손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던 그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죠. 정말 오랜만이시군요. 몸이 이렇게 솔직하다니.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성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되죠? 우린 어른이고 서로 혼자잖아요. 그 말에 부인할 수 없는 제 마음이 온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가장 깊은 곳을 스쳤을 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도 모르게 그의 허벅지 위로 향했습니다. 묵직하고 뜨거운 감촉. 그도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정혜 씨 우리 이대로 뒷자리로 옮길까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금살금 맨 뒷자리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더 어둡고 조용했죠. 담요를 나란히 덮고 앉으니 마치 우리 둘만의 세상이 버스 안에 생긴 듯 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그의 손길은 한층 자유로워졌습니다. 정희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한마디에 이 나이에 무슨 체면이 필요하나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그저 여자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담요 속에서 우리의 손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숨을 참으려 애썼지만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섬세했습니다. 마치 제가 원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정희 씨, 이 여행이 끝나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대구와 광주 멀지 않지만 가깝지도 않아요.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버스 안 공기는 뜨겁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한 뼘도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마치 축하하는 듯 반짝거렸습니다. 이제 이 낯선 남자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버스 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두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 화장실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그 장면뿐이었죠. 볼일을 마치고 나오니 자판기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목마르시죠? 그가 음료수를 하나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음료를 마셨습니다. 정희 씨,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를 마주한 기분이에요. 그의 고백에 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떠난 후 이런 감정은 다시 못 느낄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다시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맨 뒷자리에 자연스럽게 함께 앉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앞쪽에 모여 있었죠. 조명이 꺼지고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심장을 타고 번져왔습니다. 정혜 씨 손이 참 부드럽네요. 이 나이에 무슨, 정말이에요. 예쁜 손이에요. 그는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키스해도 될까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자 버스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젊었을 때처럼 거칠지 않았지만 더 깊고 진중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진 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정희 씨. 뭐가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줘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그의 시선이 더 이상 옆자리의 남자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연인처럼 따뜻하고 익숙했죠. 목포에 도착하면 정말 헤어져야 하나요? 그의 물음에 저는 답을 망설였습니다. 연락은 계속하죠. 그럼 언제 다시 볼까요? 그의 제안은 제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3일 후면 대구로 돌아가요. 그럼 제가 목포까지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목포 터미널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3일 후에 꼭 만나요. 네, 약속해요. 버스가 멈추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로비에서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다 뒤돌아보니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혜성, 이 남자와의 인연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께 잘 도착하셨나요? 저는 벌초 준비 중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바로 답장을 보냈죠. 네, 잘 도착했어요. 벌초 수고하세요. 그날 오후 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목포로 가도 될까요? 잠깐이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곧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멀지 않나요? 광주에서 목포까지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약속은 금세 잡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목포 터미널 로비에서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혜성 씨, 그가 돌아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희 씨,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보는 듯한 반가움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와주실 줄 몰랐어요. 약속했잖아요. 다시 보고 싶었다고. 낮에 보니 그는 더 잘생겨 보였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과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시간 좀 더 있으세요? 네. 그럼 조용한 곳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은 이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죠. 그가 안내한 곳은 목포 시내 한 골목에 있는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방 안은 은은한 조명과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따뜻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앉으니 그가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 씨,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지금은 더 강하게.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하고 약간은 긴장된 온기. 정희 씨 괜찮으시면 그 말 끝을 듣기도 전에 제 마음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이 전율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나이에 무슨 아름다움이. 아니요. 지금이 가장 예쁩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간절했습니다. 마치 저를 삼킬 듯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어젯밤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더 오래.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귀까지 울릴 만큼 뛰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3년간 얼어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따뜻한 체온, 거칠어진 숨소리, 섬세한 손길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시죠? 네, 정말 좋아요. 여자로서의 떨림, 숨막히는 설렘, 온몸이 뜨거워지는 감각이 오랜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말보다 몸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을 확인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눴죠. 한참 후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그도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후회하지 않으시죠?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요.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꼭 만나요. 그 순간 버스에서 시작된 감정이 이제 현실로 완전히 옮겨왔음을 느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전주에서 2번, 광주에서 1번, 만날 때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주 한옥마을의 한 카페에서 그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매번 만나려면 교통비만 10만 원씩 들어요. 저한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 못했네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려요. 어떤 거짓말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거든요.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택배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희 씨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이요? 네. 어차피 둘 다 혼자고 매번 이렇게 오가느니. 그 말이 끝나자 우리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려면 재혼을 해야겠죠. 네. 정희 씨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이별은 평소보다 더 아쉬웠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는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2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버스 앞 작은 식당에서 그를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여전히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택배 일이 조금 줄었지만 괜찮아요. 정희 씨는요? 마트 일이 늘어서 조금 바빠졌어요. 우리의 관계는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격정적인 감정은 줄었지만 대신 깊고 단단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희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요? 재혼 안 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선택이 맞았어요.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어요. 정희 씨와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저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각자의 공간에서 살며 가끔 만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겐 가장 알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세상에 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길 위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습니다. 정희 씨,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2개월 후 5월 말쯤? 좋아요. 그땐 전주에서 만나요.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다시 버스 정류장에서 이별 인사를 나누며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도 좋았어요. 저도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대구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랑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 한켠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잘 도착하셨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정희 씨도 푹 쉬세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문득 대구에서 해남으로 가던 그 첫 야간 버스가 떠올랐습니다. 깜깜한 차창밖 스치는 불빛, 낯선 남자의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잊고 있던 제 마음을 다시 깨워준 목소리. 63세에 다시 사랑을 배웠고 진짜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매일 함께하지 않아도 제 마음 한쪽엔 항상 정혜성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연에는 때가 없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만남은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